재택근무라는 무한 자유가 주어지니까 오히려 이제 막 혼란을 겪었거든요. 저를 막 자책하고 그랬었거든요. 제 자신한테 실망이 드는 거예요.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노력을 해. 네. 그러니까 좀 행복한 거예요. 그게 되게 뿌듯해. 맞아. 맞아요. 체인지 그라운드 구독자분들한테 체인지 그라운드 PD분들에게 질문을 해달라고 받았잖아요. 거기서 이제 많이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시간 관리 도대체 어떻게 하세요? 이런 질문 나왔었거든요. 그렇게 시간 관리들 다들 잘 하고 계세요? 시간 관리 어떠세요? 저는 일단 일반 회사를 다닐 때는 재택근무가 보통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아침잠이 너무 많고 밤에 일하는 게 좋은데 그게 안 되잖아요, 일반 회사에서는. 근데 저희 회사에서 재택근무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런 게 된 것 같아요. 원래 저는 약간 야행성이면 게으르고 아침에 잘 못 일어나고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저를 막 자책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이게 그냥 나의 그 사이클에 맞는 거구나 생각을 하게 됐고. 그렇죠. 우리는 재택근무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시간 관리의 자율성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유피님 뭐 특별히 하는 시간 관리가 있으세요? 저도 있어요? 있구나. 일단 두고 봅시다. 네. 저는 열심히 하려고 되게 노력해요. 진짜요? 네, 66 챌린지 할 때보다 되게 노력했는데 제가 전 회사 다닐 때는 항상 뭐 9시, 8시 출근이니까 제 사이클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없었어요. 그게 맞춰야 되니까. 그쵸. 사회 사이클에 내 사이클을 그쵸, 맞춰야죠. 그쵸. 근데 여기 와서 처음으로 이제 제 사이클이 흔들렸죠. 제가 새벽 늦게까지 슬슬 게을러지고. 약간 이루어지더라고요, 계속. 네. 그러다가 늦게 일어나니까 약간 제 자신한테 뭔가 실망이 드는 거예요. 저도 근데 그런 게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 책을 만났거든요. 이 책이 언제 할 것인가? 네, 그래서 이 책에서 많이 배웠어요. 제가 일단 어떤 형인지 아침형인지 저녁형인지 이런 거를 알아가 봤어요. 뭐 헬스를 아침에 한다든지 저녁에 한다든지. 근데 제가 해보니까 요즘에는 아침에 일어나서 달리기를 몇 번 해봤거든요. 근데 달리기를 8시에 일어나서 한 30분 뛰면 집에 와서 씻어도 9시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이제 작은 성취를 하고 하루를 시작하니까 좀 행복한 거예요. 와, 멋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근데 또 친구랑 같이 하니까 더 재밌더라고요. 친구랑 같이 교환을 하고 친구도 이렇게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친구가 억지로 하다 보니까 그걸 보는 게 즐거운 거 아니에요? 친구가 자발적으로 해서 시작해서 저도 자극이 돼서 이제 친구가 먼저 하고 있었구나. 네. 진짜 좋은 친구도 저는. 진짜.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작은 성취 하나를 하고 시작하니까 시간 관리가 더 잘 되는 걸 느꼈어요. 그러면 유피디님의 시간 관리의 첫 번째 비결, 아침에 달리기로 시작한다. 작은 네. 달리기로 네. 시작해서 작은 성취를 얻는다. 네. 이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요 말씀, 두 분 말씀에서 좀 느끼는 게, 저도 이제 처음에 왔을 때 제 그 시간 사이클을 파악을 하지 못해서 이제 재택근무라는 무한 자유가 주어지니까 오히려 이제 막 혼란을 겪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늦게 일어나니까 하루가 엄청 짧게 그쵸, 짧게 느껴지는 거예요. 느껴지죠. 그래서 막 일도 막 허덕이게 되고 그러다가 그 일어나는 시간을 오히려 딱 정하게 되니까 그때부터 좀 하루의 시간을 내가 관리할 수 있게 되는. 그래서 일어나는 시간을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노력을 해요. 네. 그래서 일이 많으면 좀 늦게 잘 수도 있는데 네. 일어나는 시간이 이제 미뤄지면 그때부터 이제 좀 사이클이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일어나는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거. 그게 이제 아침에 시간 관리 첫 번째 원칙이에요. 네. 그러면 요거 외에 뭐 또 시간 관리 다른 거. 저 같은 경우에는 메모를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할 일을 잊어버리지 않기 때문인 것도 있지만 이렇게 적어 놓으면 이 업무는 한 몇 시간이 걸리겠구나 이렇게 가늠이 되거든요. 이거를 썼을 때와 안 썼을 때를 비교하면 확실히 상대적으로 훨씬 더 시간 관리를 잘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데일리 플랜 데일리 리포트를 지금도 매일 쓰고 있어요. 네. 그래서
데일리 플랜을 써놓으면 빵꾸가 안 나요. 맞아요. 그러니 줄죠. 까먹질 않으니까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메모하기 전에는 뭔가 열심히 막 달려서 일을 막 처리를 하긴 하는데 내가 오늘 하루 동안 뭐 했지? 이 생각이 들 때가 가끔 있어요. 뭔가 바쁘게 내가 달려는 왔는데 뭘 했나를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적다 보면은 내가 오늘 이걸 했고 내일은 이걸 해야겠다 하는 게 눈으로 보이니까 이게 확실히 조금 네네.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하루 끝날 때 그 한 일에 동그라미 치시잖아요. 체크해요. 그게 되게 뿌듯해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 다음날 할 거 적어놓는 것도 그 맞아요. 다음날 뭔가 에너지를 아낄 수 있는 것 같아요. 다음날에 생각 없이 그냥 바로 보고 이거 바로 하면 되죠. 저도 아침에 솔직히 일어나서 씻고 나와가지고 일하려고 그러면 멍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걸 안 적어놓으면 시간 버릴 때가 많은데 맞아. 그 시간을 줄일 수 있어. 딱 그냥 보고 아 이거 해야 되는구나 하고 있다 보면 이제 정신이 들어요. 그리고 또 시간 관리 뭐 노하우 같은 거. 저는 시간 관리가 가장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게 무엇인가를 따져봤을 때 요거죠. 놀고 먹는 거? 핸드폰. 아, 네? 당황했어. 저는 방해 금지 모드라고 있거든요. 네. 그거를 하면은 무음 모드처럼 아무것도 이게 이렇게 메시지가 뜨지가 않아요. 꿀팁이다, 꿀팁. 그래서 뭐 다른 무슨 일을 해도 여기에 뭐가 나타나지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이게 멀어지는 게 중요한 것 같고 네. 또 하나는 포커스 앱이 있잖아요. 네. 그거가 진짜 도움이 많이 되는 맞아요, 게 맞아요. 얘를 켜놓으면 나도 모르게 뭐 30분으로 맞추거나 1시간으로 맞춰놓으면은 이거를 꼭 이게 완성을 하고 싶은 거예요. 끝까지 달성했다는 맞아. 게 맞아. 이게 기록에 남으니까 얘를 보면은 막 뿌듯하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핸드폰하고 멀어지면서도 시간 관리도 되고 제가 그 요거는 시간 관리의 어떤 시간 관리 노하우는 아닌데 시간 관리의 약간 철학 같은 얘기를 하나 드리고 싶은데 네 가지 일이 있어요. 하나는 급하고 중요한 일. 그 다음에는 급하진 않지만 중요한 일. 세 번째는 급한데 중요하지 않은 일. 네 번째는 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일. 네. 급하고 중요한 일은 안 하면은 이게 뒤에서 호랑이 쫓아오니까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뭘 신경 써야 되냐? 이렇게 중요하지 않은 일은 안 해도 되죠? 뭐 급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일? 뭐 안 해도 되니까 중요하지 않겠죠. 근데 신경 써야 되는 건 급하진 않은데 중요한 일. 급하진 않지만 중요한 일은 해야 되지만 사람들이 신경을 안 쓰기가 쉽단 말이에요. 맞아요. 뭐 책 안 먹을 수도 있고 오늘 뭐 운동 하루 빼먹을 수도 있고 그렇다고 뭐 큰일이 안 일어나니까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데 그게 쌓이면 계속 안 하는 거예요. 중요한 일인데 그래서 1년 내내 아니 뭐 달리기 하는 거 안 급하니까 그러다 안 급한데 1년 지나가 버렸네 잃어버리는 거죠. 근데 후회는 하죠 나중에. 그쵸 후회는 하죠. 아 언젠간 책을 좀 읽어야 되는데. 네, 그러고 이제 또 TV 이렇게 소파 안에서 TV 보면서 아 달려야 되는데.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리얼하다. 아, 이거를 이렇게 4개로 쪼개가지고 적더라고요, 사람들이. 네, 이거 맞아요. 맞죠? 그래서 급하진 않지만 중요한 일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아예 그런 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도 좋아요. 네. 일단 왜냐면 밤이 되면 이제 늦었어. 잘 시간이 다 되면은 오늘 달리기 못했는데 그냥 자야겠다 이러거든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할 일은 하자. 많지만 일단 뛰고 시작하자. 이래버리면 밤늦게 아 오늘 억울하게 뛰었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어쩔 도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급하진 않지만 중요한 일을 먼저 하는 게 시간 관리에서는 중요한 철학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송 PD님은 자기만의 뭐 시간 관리 철학 같은 거 있으세요? 없고 생각할 시간도 주시고. 유 PD님은 자기만의 시간 관리 철학 같은 거 있으세요? 저는 일단 이 회사 와서 처음 느꼈던 게 여기에서는 시간을 자기가 주도적으로 좀 하루를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회사에서는. 저희는 재택관리니까. 네, 그렇죠. 거기에서 이제 자율성에서 오는 약간 책임감을 내가 다 해야 되는데 제가 아침에 일어날 때 변화했거든요. 작년이랑 올해랑 다른 점이 변화요? 다른 점이 있어요. 아. 작년에는 일어나면 약간 일어나기 싫고 기분이 나쁠 때가 종종 있었어요. 근데 제가 올해 바뀐 게 여기 와서는 일어나서
혼자 웃고 있어요. 약간 되게 아, 행복하거든요. 오늘도 상쾌하고 막 이러면서. 맞아요, 맞아요. 광고처럼. 진짜, 와. 너무 기분이 좋아요. 이 회사 와서 이제 책을 읽으면서 하루하루를 만들어 나가는 게 또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율성에서 오는 기쁨이나 이런 책임감. 네.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 책임감 때문에 무겁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그게 그렇다고 자율성에서 오는 그 즐거움이 또 만만치 않거든요. 너무 크죠. 예, 너무 커요. 크죠. 네. 근데 이렇게 막 재택근무에 익숙해져 버리면 다른 데서 못 가는 거 아니에요? 길들여졌어요. 이제 어쩔 도리가 없어. 우리 거의 다 그럴 거예요. 네. 그런 거 뭐 없으세요? 시간을 더 이렇게 더 빨리 하기 위해서? 아 저희는 근데 스타워치도 많이 이용했잖아요. 이 시간 이내에 이걸 끝낸다. 그런 것도 또 게임 같더라고요. 아, 그래서 못 끝내면 이렇게 뚝배기 때리고. 근데 저는 그래서 뭐 앞으로 못하면 나한테 10,000원씩 주기. 욕할 뻔했어요.